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릭의 신제품 파워앰프입니다. 네, 파워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올릭 오디오는 저희가 꾸준히 많이 소개해드려서 많이 아실 텐데요. 올 니켈 트랜스포머 오디오의 약자죠. 증후관 앰프에서 이 트랜스포머의 그 역할은 지대하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니켈 합금을 사용해가지고 그 음질적인 부분에서도 이 니켈 트랜스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혹적인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뉴 올드 스톡, 진공관들, 그거를 이제 구관인데 거의 신품급 구관을 다 사용해가지고 진공관을 만들어서 올릭 오디오 제품들은 요즘에 대량 생산되는 이런 그 해외의 그런 진공관 앰프들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르죠. 설계부터 여러 가지 소자 사용액까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프리미엄급 이런 진공관 앰프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릭의 히트 모델이라고 하면 T1500, T1800, T2000 이런 모델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신제품입니다. A2000 MK3라는 제품. 올릭이 예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생산해 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뭐랄까요? 과거의 제품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 설계 부분에서 좀 새로운 모험과 시도와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실험을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이 제품들 라인업들 어떻게 보시나요, 김 PD님? 그러니까 인티앰프, 파워앰프 쪽은 그러니까 빈관을 쓴 경우는 지금 거의 다 KT150에서 KT170으로 지금 다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프리앰프는 지금 OTL, OCL로 그러니까 그 아웃풋 트랜스포머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커패시터를 다 없애는 그 작업을 지금 프리앰프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티앰프하고 파워앰프에서는 빈관 파워앰프의 경우 KT170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 이게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OTL, OCL은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니켈 합금 트랜스를 자신들의 어떤 시그니처 삼아서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발전시킨 브랜드잖아요, 올릭이. 그런 올릭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또 모험과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세계의 진공관 세계를 좀 열어가는 게 대단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A2000 MK3라는 모델인데 파워앰프예요. 파워앰프인데 이 제품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전작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벌써 이제 MK3니까 그렇죠. 마크 3라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버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네 번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이제 2011년에 그러니까 A2000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KT120을 썼죠. 빈관 모드를 했을 때 70W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2016년에 25주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2000 25주년이 나왔을 때는 KT150으로 바뀌어갖고 출력이 100W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작년에 SE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2000 25주년 SE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이죠. 출력가는 그대로 KT150인데 얘를 밀어주는 드라이브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기존 25주년 때는 5급간인 E282F를 3개월 접속해서 썼었는데 이 SE 버전이 되면서 이것을 아예 3급간으로 바꿨어요. 6S4라는 그 3급간으로 바꾼 게 SE의 가장 큰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여기 보이시는 A2000 MK3가 되면서 마침내 KT170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앰프하고 올릭 파워앰프 중에서 가장 먼저 KT170을 채택을 했던 거는 2021년에 나온 T2000 30주년 인티앰프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M3000 그렇죠. 모노블록 파워앰프인 M3000 MK3가 KT170을 두 번째 하고 얘가 지금 세 번째 이로써 거의 이 마무리 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KT120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와 진공관 굉장하다. 사운드가 기존에 KT88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랑 좀 천지개벽이다 그랬는데 벌써 KT170까지 왔다고 하니까 격세지감입니다. 그렇죠. KT120에서 KT150 했을 때 담화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해지고 그런데 이번에 KT170 되면서 모양 자체도 약간
철인 28호 약간 로봇처럼 생겼어요. 이게 꼬다리가 있어갖고 그러면서 이 크기도 훨씬 커졌고 무엇보다도 KT150은 그 출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플레이트 손실이 그렇죠. 최대 70W였는데 얘는 85W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이제 코나님이 스펙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작인 SE 때 출력이 100W였는데 지금 얘가 120W로 늘어난 거는 결국 KT170의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김편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해서 롱런하면서 이렇게 MK3까지 맞다는 거는 그만큼 세간의 평가들, 사용자 평가나 평론가들 평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랫동안 사랑받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깼다는 얘기죠. 만약에 잘못 깼으면 그렇죠. 바로 단종이죠. 단종을 하든지 뭐 이름만 바꿔서 또 했어야 되는데 얘는 A2000 그 계보를 이으면서 MK3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올릭의 어떤 저력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일단 전면 보면은 저번에 리뷰했던 M3000과 좀 비슷해요. 출력관도 똑같고, 근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스테레오 파워 앰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전원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3극 모드, 5극 모드 두 가지 모두 지원하는데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 있게끔 상당히 편리한 구조고요. 후면에 보면 RCA 입력뿐만 아니라 XLR 입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한 조 지원을 하고, 임피던스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8옴, 4옴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토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출력 트랜스가 있는 앰프의 어떤 가장 큰 또 시그니처가 될 수가 있죠. 탭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중앙에 이제 전원 트랜스 큼지막하게 있고요. 여기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그 좌우측에 트랜스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관은 KT170 채널당 두 발씩 써서 푸시풀 증폭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초단은 5654 두 발이고 드라이브관은 6S4 이렇게 네 발 이렇게 사용한 구성입니다. 진공관 앰프를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라이트한 유저들은 정말 진공관을 뭐 회고와 노스텔지아와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뭉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진공관은 뭐 불빛이 아름답고 이렇게 그냥 감성적인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소자의 일종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올릭 오디오는 정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 기존의 진공관에 관한 어떤 담론을 좀 뒤집는 그런 설계나 음질을 계속해서 많이 들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릭이 계속 진공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좀 코난이 말한 어떤 노스텔저나 무슨 팬시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 음질적으로 솔리드 소자에 비해서 그 리니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증폭의 선형성.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주파수에 상관없이 어떤 정확히 선형적으로 증폭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짝수차 배움. 그래서 귀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보면 20kHz 입력을 했을 때 정말 직각으로 떨어지는 방용파가 나와요. 스퀘어 웨이브.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곧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깎이거나 그러지 않고. 근데 이게 솔리드 소자에서는 상당히 20kHz에서 이 방용파를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올릭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음질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진공관을 고집한다. 이렇게 딱 합리적인 어떤 틀을 딱 갖고서 계속해서 진공관 앰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앰프나 뭐 제품들의 이런 뭐 스펙을 보고, 스펙에서 뭐 전고주파 외국열이나 SMB나 뭐 댐피 팩터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앰프를 뭐 서열을 매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진공관 앰프의 뭐 일반적인 뭐 대량 생산되는 이런 앰프들과 달리 그 형번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일반 그 라이트한 유저들은 이 형번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김표님이 진공관 구성 초단과 드라이브관. 보통 뭐 쌍상극관 많이 쓰잖아요. 뭐 12AU7, 12AS7 뭐 이런 거 쓰는데. 특히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게 대량 생산되는 거는 거의 요즘에는 거의 그냥 이렇게 막 뭔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근데 지금 이 초단,
그러니까 맨 앞에 온다 그래갖고 초단이잖아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초단이 하는 역할은 지금 이 파워앰프의 전압 게인, 그 증폭률이 26dB이에요. 그러니까 네, 20배거든요. 이걸 정수배로 그렇죠. 환산을 하면 이 입력 신호를 20배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즉 전압 증폭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초단이거든요. 이 초단관은 아까 처음에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5654, 5극간 5654가 담당을 하는데, 이 5극간을 얘는 지금 특이하게 3결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5극이냐면은 전극이 5개라서 5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처음 뭐 이제 히터, 그리드, 플레이트가 기본 3극인데, 요 그리드하고 플레이트 사이에 2개가 더 그리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스크린 그레드, 서프레스 그레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3결 접속이다 그러면은 요 원래 음악 신호가 들어오는 그리드 바로 위에 있는 그 스크린 그리드를 플레이트랑 연결을 시키고 스크린 그리드 바로 위에 있는 서프레스 그리드를 캐소드랑 연결을 시켜서 결국 3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극간처럼. 이렇게 되면 이득이 뭐냐면은 그 5극간에서 필수적으로 높았던 내부 저항이 다운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윤기 있고 안정적인 저음이 나오는 이득을 얻으니까 올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5극간은 대부분 3결 접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654도 지금 채널 다 한 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얘가 3결 접속을 했을 때 전압 증폭률이 20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파워앰프의 지금 총 전압 게인이 26dB, 20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단에서 거의 100% 전압 증폭 게인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2개씩 들어있는 드라이브관이 3극간 US4. 그러니까 SE 버전에서는 5극간이 E282F를 3결 접속해서 썼었는데, 얘는 처음부터 3극간 US4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박광수 올릭 사장님한테 왜 US4를 쓰셨냐고 여쭤봤더니 얘가 무엇보다도 그 플레이트 손실이 7.5W가 나와대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관이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 KT170이라는 출력관을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음악성이 좋은 진공관이더라. 그래갖고 한 3, 4천 개를 완전 확보를 해놓으셨대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올릭 진공관 앰프들 보면 드라이브관에 US4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올릭이 애정하는 상극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푸시풀이니까 푸시 신호하고 풀 신호를 각각 이 출력관 KT170을 이제 드라이브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진공관 구성 자체도 요즘 생산되는 일반 뭐 메이저 메이커들의 그것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저희가 좀 음악을 들어보면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떤 음질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테스트한 데 사용한 시스템은 네트워크 렌더러는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DAC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일단 2000 MKS3가 파워앰프니까 프리앰프가 필요하죠. 올릭의 L8500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스피커는 드보 피델리티의 오랑우탄, 이 스피커를 오랜만에 꺼내서 셋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연달아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re's something that I'm watching means a lot to me. There's something that I'm watching means a lot to me. It's a broken banjo bobbing on the dark infested sea. It's a broken banjo bobbing on the dark
infested sea. 네, 잘 들어보셨나요? 한 세 곡을 틀어드렸는데,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또 음질적인 부분들, 음향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면 레너드 코엔 벤조 이 곡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확실히 저는 올릭의 예전 구형들보다 확실히 신형으로 오는 그 앰프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M3000 네. 예, 그런 파워 앰프도 그렇고 KT170 쓴 앰프가 보다 보편적인 매칭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더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네. 일단 소리가 일단 중역대가 정말 풍부하고 포만감 있고 예, 그리고 벤조 이 곡 딱 들어보면은 대역폭 과거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올릭보다 좀 더 대역폭도 넓고 딱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대도 훨씬 더 크고 좀 입체감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요즘에 올릭 오디오가 예전보다 좀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곡 특히 이제 첫 번째 곡 레너드 코엔 예, 딱 그 목소리 나올 때의 어떤 그 질감 예, 이걸 딱 들으면서 기존의 솔리드 파워 앰프도 자주 듣지만은 거기서는 못 느꼈던 좀 이렇게 뜨겁게 음들이 끌어오르고 있다. 예,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어렸을 때 오디오를 시작했을 때 이 조그만 미니 오디오로 듣다가 정식으로 좀 컴포넌트를 분리해서 들었을 때 그 놀라운 어떤 그렇죠. 그 생동감 있잖아요. 뭔가 꽉 찬 밀도감과 그렇죠. 실체감 음이 이렇게 살아있다. 예, 가수가 중앙에 딱 나타나고 예. 예. 이런 게 완전히 지금 다시 그 쾌감을 다시 선사를 한 거예요. 네. 그 코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양 옆에서 막 나오는 악기들의 그렇죠. 어떤 그 또렷한 이미지라든지 예. 이런 거 보면서 이 맛에 내가 오디오를 시작을 했었지. 이게 지금 이 파워 앰프가 다시 한번 일깨워졌고요. 예. 또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도 그거 300B 싱글로 쓰는 A1500 물론 이제 올릴 거고 지금은 단종이 된 제품인데 이거하고는 완전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00B 싱글의 세계는 좀 더 이제 고졸하고 청아하고 그래서 어떤 맑고 투명한 세계를 그냥 집중해서 쫓아가는 그런 세계라면 그렇죠. 얘는 어떤 120W라는 어떤 파워도 있지만은 얘가 KT 120, 150을 거치면서 상당히 소리결은 300B에 근접을 하면서 300B 싱글은 번접할 수 없는 어떤 대출력을 좀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번째 곡 세인트 토마스 여기서 어떤 그 드럼 사운드의 어떤 묵직함 이게 지금 저 10인치 그 오랑우탄 우퍼를 완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아주
감탄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소리가 촉촉한, 예, 건조하지 않고 그렇죠. 촉촉하면서 그래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윤기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중역대 디테일이나 중역대 그런 질감, 우리가 질감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김현진님도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질감이라는 그 워딩을 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막 동상이몽인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온도감이 있으면서 촉촉한 그런 물기를 머금은 그런 질감들, 이런 거를 듣다가 솔리드 스테이트 어중간한 앰프를 들으면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특히 또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 뭐 세인트 토마스 이런 곡들에서도 그러니까 진공관이라고 해서 막 잔향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 약간 질척거리고 좀 약간 뭉개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전혀 예, 그렇죠. 뭐 불편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저는 그 피아노 협주곡 마지막 예. 들은 곡에서는 댐핑이라고 그럴까? 예. 그 이 우퍼를 드라이빙 시켰다 딱 멈추는 그 이 파워 앰프의 네. 그게 상당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KT 170 덕이기도 하지만은 얘를 뒤에서 드라이빙하는 이 US4가 예. 정말 이 박강수 사장님 말씀대로 네. 엄청난 그 뒷배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만약에 다른 진공관으로 좀 약한 진공관으로 KT 170을 드라이빙을 했으면 이 정도의 어떤 그 그립 장악력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촘촘하게 초단부터 드라이브관, 출력관으로 이어지는 요 과정에 정말 올리게 깊은 노하우가 배어 있구나. 네. 그거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여기에서는 저는 그 오랑우탄이 확실히 진공관 앰프랑 그렇죠. 정말 매칭이 좋구나.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뭐 그런 거를 종종 느꼈었는데 이 오랑우탄과 진공관 앰프의 조합을 좀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역시 진공관이네.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거의 올릭보다는 훨씬 더 매칭의 어떤 그 범위라든가 커버리지는 넓어진 거는 사실인데 저는 오랑우탄 저런 스피커는 확실히 이런 진공관과 그렇죠. 아주 찰떡이다.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요 촬영 전에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있었고 네. 지금 세 곡 모두 다 이 펜토드 모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빈관을 썼으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펜토드 즉 5극관이 아니라 네. 빈관 모드, 즉 빈관 모드로 들은 거긴 한데 그렇죠. 이 3결 즉 트라이오드 모드로 하면은 출력이 60W로 다운이 돼요. 많이 떨어지죠. 예, 대신 좀 더 소리가 좀 맑아지고 그리고 좀 아기자기해지고 네. 표면이 조금 매끄러진 경향이 있는데 120W 모드로 듣다가 60W로 들으면은 네. 좀 약간 왜소해지고 그 드라이빙 파워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기 취향이나 네. 장르에 따라서 그냥 곡 중간에 재생 중간에 이거 버튼 이제 눌렀다 빼고 하면은 되거든요. 네. 그 하는 그 일종의 어떤 청취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음껏 좀 활용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게 A2000 MK3 이 앰프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뭐 스펙이나 자세한 뭐 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나 그랬는데 저희가 그냥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냥 영문으로 된 스펙 몇 줄밖에 받은 게 없는데 실제 성능을 들어보니까 성능을 체험해 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그렇죠. M3000 그 모노는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부담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스테레오 파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뭐 KT88 뭔가 예를 들어서 맥킨토시 MC275에 막 들어있던 네. 그런 사운드하고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맞죠. KT170 푸시풀의 120W 세계는 네. 정말 세련되고 모던한 어떤 맞아요. 그냥 진공관 계급장 떼고 네. 스테레오 파워 앰프로서도 어디 전혀 꿀리지 않는 네. 그런 좀 세련된 네. 그런 사운드를 갖춘 파워 앰프다. 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리게 신제품입니다. A2000 MK3 파워앰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